교유젠 공방의 눈물. 비단 위를 스치는 붓끝처럼 시간은 때로 너무나 섬세하게 흘러 예측할 수 없는 무늬를 남긴다. 교토 니신의 오래된 골목길,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시간. 사토 유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교유젠 공방 겸 마치아에서 홀로 숨막히는 정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늦봄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기와지붕을 적셨고 공방 안에는 습기와 함께 달콤 쌉싸름한 염료 냄새가 배어 있었다. 30대 초반의 유키는 작은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였지만 섬세한 교유젠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탓인지 등이 살짝 굽어 보였다. 그녀는 갓 염색을 마친 기모노 옷감 위에 그려진 화려한 모란 문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이어가야 할 그 눈부신 색채의 세계.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편에는 마치 정교한 문양 아래 숨겨진 얼룩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있었다. 작업을 마치고 작은 다실에 앉아 김이 오르는 녹차를 마시는 유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빛바랜 공방 설비 사진과 함께 납부 독촉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고귀한 예술혼이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기도 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공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그것이 만성적인 두통처럼 그녀의 관자놀이를 지끈거리게 했다. 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은 어쩌면 교토라는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자란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놈의 조화 때문에 그녀는 늘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모습 첸첸에 갇혀 살았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결국 모든 부담을 끌어안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 그것이 사토 유키의 방식이었다. 고요한 공방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유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쪽 고모인 카와무라 후미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요구가 숨어 있었다. 유키짱,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내 사촌 결혼식이 코앞인데 말이다.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정성껏 기모노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가족인데 물론 시중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해줄 거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 던져지는 요구. 유키는 순간 목이 베었다. 지금 받고 있는 주문만으로도 벅찬 데다 고모가 말하는 싸게는 거의 원가 수준일 것이 뻔했다. 하지만 차마 안 돼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거절하면 분명 내 아버지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레퍼토리가 이어질 터였다. 고모와의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공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역 상점가 조합장인 타나카 켄지였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선 그는 특유의 밀어붙이는 말투로 본론을 꺼냈다. 야, 유키씨,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구먼.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여름 마츠리 때 말이야. 우리 상점가 홍보용으로 부채 100개만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교유젠 문의로 말이야. 물론 재능 기부지.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판매 부스도 좀 도와주고 말이야. 다 같이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 지역사회의 화합, 공동체 정신. 타나카 조합장이 내세우는 명분은 언제나 거창했다. 하지만 유키에게는 또 다른 압박일 뿐이었다. 부채 100개 제작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판매 부스 지원까지 하려면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야 할 판이었다. 유키는 어색하게 웃으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저녁에는 교유젠을 배우고 싶다며 열정적인 메일을 보내왔던 젊은 지원자 아우로부터 또 메일이 도착했다. 사토 선생님, 답장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일부터 당장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매일 8시간씩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욕 넘치는 아오이의 모습은 대견했지만 유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공방 사정과 자신의 상태로는 도저히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었다. 고모의 기모노, 조합장의 부채, 아오이의 지도 요청, 마치 사방에서 밀려드는 파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이 그녀를 덮쳐왔다. 유키는 망연자실했다. 거절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정말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망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죄책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다. 스트레스는 다시 편두통으로 이어졌고 유키는 어두운 공방 안에 홀로 갇힌 듯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결국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밀려드는 요구들을 일단 수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밤을 새우면, 좀 더 무리하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결국 유키는 세 가지 요구를 모두 어정쩡하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고모에게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고 타나카 조합장에게는 시간이 되는 대로 돕겠다고 얼버무렸으며 아오이에게는 일단 한번 와보라는 애매한 답장을 보냈다. 그 순간부터 유키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밤에는 고모의 기모노 염색 작업을 하고 낮에는 밀린 주문을 처리하며 틈틈이 부채 디자인 구상과 아오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잠은 부족했으며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극심한 피로 속에서 기모노 염색 작업을 하던 유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섬세한 분놀림을 해야 할 순간 잠깐의 졸음이 그녀의 손을 미끄러지게 했고 값비싼 비단 위로 짙은 남색 염료가 번져나갔다. 유키는 숨을 멈췄다. 망가진 비단 조각은 마치 그녀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듯했다. 재정적인 손실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역시 난 안 돼. 아버지처럼 해낼 수 없어.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친한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큰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유키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었다. 친구는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돈보다 더 아팠던 것은 친구와의 관계마저 서먹해졌다는 사실이었다.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유키를 괴롭혔다. 며칠 후 타나카 조합장이 다시 찾아왔다. 유키 씨, 부채 디자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유키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조합장의 호탕한 얼굴을 마주하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조합장님,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빠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타나카는 유키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허허, 다들 바쁜 와중에 하는 거지. 유키 씨만 힘든 거 아니오. 좀 더 힘을 내시오. 조합장은 유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가버렸다. 유키는 또다시 밀려오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다. 왜 나는 제대로 된 거절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 그날 오후 유키는 머리를 식힐 겸 카모가와 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강둑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근처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야마모토 노인이었다. 그는 어떤 남성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는 아마도 거래처 사람인 듯 무리한 납기 단축과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마모토 노인은 단호했다. 무리입니다. 정해진 기한과 가격을 지킬 수 없다면 이번 거래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유키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구나. 물론 야마모토 노인은 괴팍하다는 평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과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유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공방으로 돌아온 유키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낡은 작업 노트를 꺼냈다. 아버지의 필체는 힘있고 정갈했다. 염료 배합법, 디자인 스케치 사이에 아버지의 짧은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유키의 눈길이 멈췄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때로는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용기도 필요한 법이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마치 현재의 유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느껴졌다.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인 공방일 수도 있고 교유젠이라는 예술 그 자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유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변화해야 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거절의 말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 날 아오이가 약속대로 공방을 찾아왔다. 밝고 의욕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유키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오이를 작은 다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놓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오이 씨, 교유젠에 대한 열정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상황으로는 아오이 씨를 제대로 지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공방 일도 너무 벅차서요. 만약 기다려주실 수 있다면 다음 분기부터 주 2회 3시간씩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까지 혼자서 기초 드로잉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오이의 얼굴에 순간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유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명확한 대안 제시에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오이가 돌아간 후 유키는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상대방도 이해해 주었다. 가슴속에서 작은 용기의 싹이 트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유키는 큰 마음을 먹고 타나카 조합장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전화나 어설픈 변명이 아니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타나카는 여전히 호탕했지만 유키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조합장님, 항상 저희 지역 상점가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축제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채 100개 제작과 판매 부스 운영은 제 현재 작업량과 공방 사정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키는 조합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준비해간 작은 교유젠 손수건 꾸러미를 내밀었다. 대신 이건 제가 작은 성의로 준비한 것입니다. 축제 경품이나 홍보용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10장 정도 됩니다. 타나카 조합장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 이전에 우물쭈물하던 유키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키가 내민 손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허허, 유키 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구먼. 알겠소. 이 손수건이라도 잘 쓰겠소. 공방일이 많이 바쁜 모양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의외로 순순히 물러서는 조합장의 모습에 유키는 다시 한번 놀랐다. 공동체라는 이름의 압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어려운 관문, 바로 고모 후미코였다. 운명의 날처럼 며칠 뒤 고모 후미코가 예고 없이 공방을 찾아왔다. 유키는 심호흡을 하며 고모를 맞이했다. 고모는 다실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이번에는 전화통화 때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집요했다. 유키짱, 기모노는 어떻게 되어가니? 사촌 결혼식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설마 아직 시작도 안 한 건 아니겠지? 유키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연습했던 대로 말을 꺼냈다. 이모님,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고모는 유키의 말을 잘랐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했을 일이다. 어떻게 조카 결혼식에 입을 기모노 하나를 못 해준단 말이니? 그것도 전문가라는 애가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 고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비난 그리고 교묘한 죄책감 유발이 뒤섞여 있었다. 유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떠올렸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용기.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고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모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사촌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 공방 상황과 이미 맡고 있는 작업 일정을 고려했을 때 그 기모노 주문은 정말 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제 능력적으로도 무리입니다.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옷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님. 유키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의미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비굴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리는 정중한 표현이었다. 후미코는 딸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맡을 수 없다고? 너 정말 변했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됐다. 다신 안 본다. 너 같은 애 조카 며느리로 삼으려 했던 내가 바보지. 고모는 온갖 격한 말을 쏟아내고는 탁 돌아서서 공방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공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유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갔다. 어쩌면 영영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스스로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했다는 데서 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다. 아프지만 후련했다. 슬프지만 홀가분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무력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후 고모와의 관계는 예상대로 냉각되었다. 친척들 모임에 대한 연락도 끊겼고 가끔 전해 듣는 이야기 속에서 유키는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슬펐고 외로웠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유키는 그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아픔을 느끼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타나카 조합장은 그 후로 유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공방에 들러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묻거나 교유된 작품을 전시할 만한 작은 갤러리 정보를 조심스럽게 알려주기도 했다. 유키의 단호함 속에서 그녀의 진심과 어려움을 읽었던 것일까? 그는 유키를 단순한 지역 상인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지키려는 장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아오이는 약속된 시간에 꼬박꼬박 공방에 와서 기초부터 성실하게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젊은 열정과 반짝이는 눈빛은 침체되어 있던 공방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유키는 아오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기술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또 다른 의미의 성장이었다. 유키의 삶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공방 운영은 여전히 빠듯했고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무게감도 그대로였다. 고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키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부담을 끌어안고 속안이하지 않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늦여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오후, 유키는 새로 완성한 교유젠 오비를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바라보았다. 섬세한 금박으로 장식된 국화 문양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아름다움 속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성장,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조용한 평화가 담겨 있는 듯했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한. 창밖으로는 여전히 교토의 오래된 골목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유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기대를 짊어지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교유젠의 정교한 무늬처럼 그녀의 삶도 고요한 빛깔과 결을 찾아 천천히 완성되어 갈 터였다. 조용히 미소 짓는 유키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